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 방식. 구조 방식.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 방식이라고 하면 보통적으로 골조라고 그러는데 철근 콘크리트 방식, 철골 방식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방식은 뭐고 철골 방식은 뭐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복합 방식, 또 기타 특수 구조 방식 여러 가지 구조 방식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이제 우리 롯데 월드 네, 네. 100층짜리를 보면 그 구조 방식은 뭐냐? 그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방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예. 방식. 예. 철골, 철골. H빔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네. 그러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넣어서 하는 일반 우리 건물들 대부분의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방식이거든요. 네, 네. 아파트가. 네. 아파트에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 방식하고 철골 방식이 결합이 된 복합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구조 방식이 하나로 돼서 지어서 올라간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 구조 방식이 가장 그 높은 공사비를 요해요, 실제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튼튼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철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 그 H빔 그걸 이제 받고 거기다가 이제 또 철근들을 엎어가지고 콘크리트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는 철골까지는 사실 안 하고 놔두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고층인 경우에 막 50층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철골도 하는 네, 있는데 네. 거의 한 30층까지는 그냥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해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그 구조 방식 중에서 제일 싸게 하는 방식이 철근 콘크리트 방식이에요. 아파트 짓는 게. 네. 예.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아파트 할 때 평당 100만 원, 또 120만 원 이렇게 짓습니다. 예. 되게 싸네 진짜. 예, 평당. 예, 그 골조만 할 때, 네, 골조 이렇게 이거 보면 골조 공사를 해서 막 콘크리트를 올리잖아요. 그 할 때. 거기 안에 이제 그 골조를 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필요하죠. 네. 콘크리트 물량이. 그다음에 철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 철근과 철근 콘크리트를 공사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사를 이렇게 타설하기 위해서 조립하는 그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뭐 유로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다 합쳐서 평당 해보니까 100만 원, 또 조금 올라면 120만 원 이렇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철골이 들어가면 철골은 톤당으로 계산해요. 예, 톤당으로 계산하니까 1톤에 보통 이제 현재 한 80만 원 합니다. 1톤. 네, 80만 원. 예. 감이 없으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비싸 보여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톤이 들어오면은 아까 120만 원에다가 톤 80만 원이 그냥 같이 들어간다고. 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네. 그런 구조가 확 되는 올라가네, 거예요. 진짜.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복합 구조로 하는 것보다는 단일 구조로 하는 게 싸겠죠. 네. 단일 구조. 왜냐면 공사를 보더라도 철골을 하게 되면 철골을 하는 새로운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분들이 달라요. 네. 철근 콘크리트 하는 분은 철골을 하지 못해. 네. 네. 그래서 철골을 하신 분들이 들어와요. 어, 그럼 철골을 가지고 또 철골을 세우는 기계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기계가 들어와서 그 인부들이 와서 다 세워놓은 다음에 용접하고 뭐 이렇게 볼트로 조이고 한 다음에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 하는 공사가 또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이제 그 기둥에 이렇게 서 있는 철골 주위에다가 철근을 심고 또 그 유로폼을 이렇게 제작해서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어쨌든 교회는 넓은 스판이 필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넓은 스판. 넓은 스판은 철근 콘크리트로는 좀 어려워요. 힘듭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보통 이제 교회 같은 데는 뭐 2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것은 10m 이내가 적절합니다. 네. 10m도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로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진 않아요. 빡빡하게 이제 빡빡합니다. 이렇게. 예, 보호가 막 높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10m가 넘어서 15m, 20m 아파트는 아니 그 교회는 뭐 30m. 제가 논산 연부들교회 할 때는 이게 56m.
예, 50m가 넘었어요. 네. 예. 저도 가봤지만 거의 뭐 체육관 수준처럼 이렇게 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종도 국제공항 가면은 거기도 막 수십 메타가 되거든요. 네. 기둥이 가보신 분들 위에 기둥이 없어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철골이 들어가야 됩니다. 10m 이상이 되게 되면 철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는 넓은 스판을 필요하니까 철골이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따르면은 일단 한 평당 100만 원이 훅 올라가는 겁니다. 평당 100만 원이. 그래서 그게 이제 500만 원,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600만 원 안에 이게 골조비를 확 낮추면은 500만 원 내려가고 500만 원에서 골조비를 확 낮추면 400만 원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또 골조 공사비가 이 전체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몇 프로나? 30에서 40%가 차지합니다. 40% 정도? 예. 100%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낮추지 않으면 다른 데는 뭐 10%, 뭐 15%, 또 5%, 2%, 막 이렇거든요. 거기서 줄여서 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골조를 줄여야 된다. 골조 방식. 골조 방식을 줄이려고 그러면 아까 제일 싼 방식이 철근 콘크리트 방식이라고 했죠. 철근 콘크리트 방식을 해야 되는데 넓은 스판을 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조가 필요하긴 한데. 철골을 안 쓰면서 넓은 콘크리트 방식을 해결해야 되는 방식. 이게 그러면 특수구조 방식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특수구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도 이 넓은 스판에 교회를 짓는 겁니다. 철골을 이제 안 쓰고 이제 철골을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원래 있던 건데 그거를 적용하는 거야. 뭐 새로 개발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이미 이제 사용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였구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특수 신공법들이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 도입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왕십리 꽃제교회라는 데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한 30m 정도 스팬이 됐어요. 그런데 빔 케이블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논산 연무대교회도 제가 한 56m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빔 케이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철근 콘크리트인데 그 지붕 부분, 그 지붕이 이제 지붕을 잡기 위해서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지붕 부분에 빔 케이블 공법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그 한 60m 되는 스판을 잡는 거죠. 거기만 특수 구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제 철골을 안 쓰는 대신에 그 넓은 이제 스팬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케이블을 사용하면 된다. 빔 케이블에 대해서 빔에다가 케이블을 합성을 해서 활 있죠, 활. 이렇게 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게 구조물이 넓게 되면 이게 처짐이 생깁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짐이 생겨요. 근데 이게 처짐이 생겨서 기둥을 받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처짐이 많아서 나중에 팍 무너지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기둥이 박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활로 해서 이렇게 휘어놓는 겁니다. 반대로. 이 처지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밑에다가 케이블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무게를 가하게 되면 이게 처짐하고 가해서 평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평행하게 할 건데 그 무게 같은 걸 감안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케이블을 써서 와이어를 써가지고 넓은 그 스판을 견디게 이렇게 한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30m, 50m, 60m, 뭐 80m 이런 거를 견디게 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사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철골을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철근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 뭔가 또 빔인데
빔 물량이 원래 빔 물량에 비해서 한 절반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물량이. 그리고 다른 데에는 전혀 빔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 장습한 필요한 부분만 네. 이렇게 빔 케이블이라는 공법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략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뭐 아니, 여기서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안전한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철구라면 이제 굉장히 굵은 그 우리가 할 때 그 H빔 그건데 그걸 안 쓰고서 이제 뭐 빔은 제가 잘 모르니까 빔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이렇게 탄력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어차피 여기서 이제 올렸다가 이제 내려가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춘다고 하니까 네, 간단한 저기로 우리가 이제 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다리, 보면 그 케이블로 다리를 잡잖아요, 무게를. 그런 구조로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실제 50m, 100m 되거든요. 네. 이 기둥 간격이. 또 100m도 되는, 몇백 미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해서 케이블로 다 이렇게 영종도 영종대에 가면 다 이렇게 케이블로 해서 잡았지 않나요? 예, 많은 다리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방법은요? 다른 방법은 이제 구조 방식 중에서도 골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하면서 콘크리트 내부 안에 또 케이블을 넣습니다. 케이블을 케이블을 넣어서 피아나 강선 케이블을 넣어서 그 콘크리트를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텐션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포스트가 미리 텐션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긴 보라고 하는 지붕을 지탱하는 보예요. 근데 이 보 안에다가 케이블을 집어넣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미리서 철근하고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양쪽 단부에서 그러니까 맨 끝에서 딱 집어넣어서 그걸 조입니다. 이게 케이블을 안에 넣은 것을 확 조이는 거죠. 팽팽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팽팽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있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타설하면 콘크리트 굳잖아요. 콘크리트 굳은 콘크리트를 압축을 시켜버립니다. 쪼여갖고 양쪽에서 양쪽에서 줄에서 텐션을 확 조이면 콘크리트가 이게 압축력이 엄청나게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조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여튼 콘크리트를 압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이게 수치로폴입니다. 수치로폴인데 수치로폴은 이게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줄을 넣어갖고 수치로폴을 팍 압축시키면 수치로폴이 엄청 단단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왜 줄을 넣는 건데요? 그게 압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콘크리트를 압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텐션을 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가 굉장히 이제 돌이잖아요. 돌인데 이 돌에다가 텐션을 주면은 더 단단하게 됩니다. 밀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포스트 텐션 공법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빔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SC 공법이 이런 여러 가지 공법을 통해서 철근 콘크리트 가장 싼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에서 물량을 줄이고 이제 이게 이제 구조를 통해서 공사를 절감하는 방법이고